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케인이 결국에는 또 하나의 우승 트로피가 날아갔습니다.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트로피만 날아간 게 아니라 유로에서도 결국에는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2대1로 경기가 끝나면서 잉글랜드가 유로 2024 준우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케인은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왜 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경기 2대1로 결국에는 스페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나름 이제 반전이 있었는데 이제 선제골을 스페인이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콜 파머가 73분에 골을 넣으면서 잉글랜드의 희망을 살렸는데 근데 경기 막판에 오야르자발 선수가 이제 86분에 골을 넣으면서 스페인의 승기를 굳히게 되었고 결국에 이렇게 경기가 끝나게 됐습니다. 근데 경기 자체가 이제 누가 유리했는지 이 경기 양상을 좀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스페인이 끌고 간 경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잠깐 위협적일 때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두 골을 넣은 스페인이 승리했고 그리고 승리할 만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골을 넣을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넣은 게 이제 천만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오늘 경기 이제 평점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해리 케인이 6.5점을 받으면서 상대팀 최전방 공격수인 알바로 모라타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6.3 그리고 코비 마이누가 6.4 그 다음이 이제 해리 케인의 6.5점이었고 굉장히 이제 이번 경기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평점상으로도 받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해리 케인이 빠진 뒤에 이제 골이 들어가기도 했죠. 해리 케인을 61분 때 올리 와킨스와 빼준 이 결정.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 결정을 했을 때만 해도 많은 팬들이 굉장히 용감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경기를 30분이나 놔둔 상태로 케인을 뺐다니 이거 나름 이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용단을 내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실 이 상황 이후로 약간 좀 경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콜 파머가 73분에 이제 벨링엄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골 넣죠. 그런데 86분에 쿠쿠렐라가 이 경기에 엄청나게 폼이 좋았는데 이 상황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결승골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오야르자발의 골이 들어가게 됩니다. 쿠쿠렐라가 이제 7.1점을 받았는데 여튼 평점 이상으로 잘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쿠쿠렐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에 경기가 이렇게 끝나게 돼버렸습니다. 케인 혼자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이 하단에 보이는데 많은 팬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서 케인의 무관 저주가 자신에게 묻지 않기를 바라는 선수들이 다가오지 않고 있다 라는 코멘터리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케인도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럴만 하기는 하지만 본인의 경기력이 일단 좋지 않았습니다. 이날 경기 이제 해리 케인은 단 하나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그나마 이것도 막혔고 13번의 터치 중에 10번의 패스를 기록했는데 근데 5번은 이제 패스 실패였습니다. 그러니까 패스 성공률이 50%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을 잃어버린 횟수도 6번. 너무 이제 무력했다라는 평가가 어울리는 그런 케인의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슬픈 상황이고 사실 분데스리가가 하루 전에 케인이 드디어 트로피의 어떤 가뭄, 갈증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고 케인이 결국에는 또 이 트로피를 지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42에서도 The Harry Kane Trophy Curse 이거 완전 트로피 저주 이야기는 뭐 이제 지속적으로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Why England's greatest ever striker hasn't won silverware? 왜 지금까지도 이 트로피를 못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케인이 트로피를 탄 적이 있냐?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있기는 있는데 U17때 토르네이오 인터나시오날 이게 뭘까요? U17 대회인 것 같죠, 여하튼. U17 대회에서 딱 한 번 이제 트로피를 탄 적이 있기는 한데 성인 대표팀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클럽팀에서 뛰면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8번의 득점왕을 기록한 선수인데 그리고 4번이나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올해의 선수상을 탄 선수이지만 단 한 번도 이제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는 굉장히 슬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슬픈 일이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25골로 득점왕, 29골로 득점왕, 월드컵에서도 6골이나 넣으면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했지만 잉글랜드는 4강 탈락. 유로피안 퀄리파이어에서도 이제 12골 넣고 프리미어리그 23골, 유로파에서도 5골 넣고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8골을 넣었지만 우승을 하지 못한 선수. 그러니까 개인 커리어만큼은 진짜 박살나는 선수인데 물론 이제 케인이란 선수 자체를 비판하기에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용병술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분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여하튼 이제 너무 아쉽다. 그런데 또 큰 경기에서 케인이 뭔가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이때가 이제 웸블리에서 2021년 이제 그러니까 2020 유로죠. 1년 뒤에 치러진 2020 유로가 이제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결승이었는데 1대1로 비기고 승부차기에서 결국에 잉글랜드가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때도 케인이 이제 슈팅을 전혀 못했습니다. 슈팅을 전혀 못했고 45번의 터치를 가져갔지만 슈팅이 0회였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여튼 그리고 이제 그 결승전에서 미끄러진 걸로 이야기하면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리버풀과 토트넘의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 이때 이제 케인이 한 번의 슈팅이 있긴 했습니다. 유효 슈팅이 하나 있기는 했지만 여하튼 폼이 좋지 않았다. 부상에서 막 복귀해가지고 그렇게 폼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해서 출전해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게다가 11년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하고 있던 바이에른 뮌헨이 케인으로 인해서 물론 케인으로 인해서라고 이야기하기 좀 뭐하지만 케인 영입 직후에 3위로 리그를 마무리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야 이거 케인 만약에 내년에도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하지 못하면은 이쯤에는 케인의 저주로 인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축구가 팀적인 스포츠이고 감독의 영향도 중요하고 다양한 변수가 있는 스포츠이기는 하지만 케인이 가는 곳마다 이제 우승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러면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토트넘 게시판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해리 케인이 트로피를 따기 위해서는 잉글랜드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일랜드 그걸로 이제 국적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뭔가 독일 패스포트, 독일 여권을 좀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댓글 보면은 이제 그 케인을 어쨌건 보호하려는 아유 이게 뭐 무슨 케인의 문제겠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팬들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Nah, he is really a generational loser. 완전 시대의 루저다. 아니 이런 선수가 있었냐. 게다가 이번 토너먼트, 이번 대회에서는 incredibly mid. 이게 이제 그냥 평타죠, 평타. 직역을 하면은 진짜 이번 대회에서 눈에 띄는 활약이 없었고 그냥 평타의 활약을 보여줬다. 그리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vintage important game Kane. 역시 중요한 경기에서 정말 항상 보여주는 늘 그랬던 케인을 이 경기에서도 보여줬다. 물론 전체 팀이 안 좋았고 그리고 혼자서 욕먹을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도 이제 그 책임의 일부를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게다가 굉장히 슬픈 현실은 진짜 그러니까 큰 경기에서 너무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케인이 결국에 교체되어 나갔을 때 다시 한번 경기가 이제 다른 양상으로 풀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스타팅 어태킹 라인업 자체가 일단은 뭔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개의 결승, 0개의 유효 슈팅, 0개의 골. 너무 이제 압박에 취약한 선수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5번의 결승이 이제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번에 독일에서 치를 수 있었던 모든 대회에서 이제 트로피를 못 들기는 했죠. 그리고 이제 포체티노 챔피언스리그 파이널 때도 사실 똑같았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야 만약에 그 케인이 스페인의 편을 들었으면은 결국에는 잉글랜드가 이기지 않았을까? 저주가 맞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현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옵타조 여러 가지 이 통계적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는 옵타조에서는 1이라는 숫자를 부각하면서 해리케인이 상대 박스에서 단 한 번의 터치를 가졌는데 이게 이번 대회뿐만이 아니라 유로 2020 그리고 유로 2024 결승을 다 합쳐서 이 두 경기를 다 합쳐서 이 상대 박스에서 단 한 번의 터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24 스쿼드에 이제 발탁되지 못하고 2020 파이널에서 21분만 뛰었던 잭 그릴리시보다도 지금 이 박스 안에서의 터치가 적었다. 그러면서 이 옵타조가 딱 한마디로 이 케인을 정의하는데 uninvolved. 그러니까 이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 케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옵타조의 이 통계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공격수인데 스트라이커인데 그리고 최전방에서 사실은 이제 붙박이로 있는 그런 선수이고 뭔가 활동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수인데 심지어 박스 안에서의 터치도 단 한 번. 야, 이게 굉장히 슬프고 그리고 이제 더 XG 필로소피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유로 2024 전체에서 잉글랜드가 만들어낸 골 기대값이 6.43인데 크로아티아가 만들어낸 골 기대값이 7.1이었습니다. 근데 크로아티아는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크로아티아보다 훨씬 더 많은 경기를 했죠. 16강, 8강, 4강 그리고 결승까지 4경기를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별리그만 치른 크로아티아보다도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적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케인도 참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골을 넣을 만한 상황이 찾아와 줘야 또 골을 넣을 수 있는 게 또 스트라이커인데. 근데 이제 잉글랜드 자체가 골을 넣을 만한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팀이었다라는 게 보이는 통계 중에 하나죠. 여튼 케인의 개인 기량 자체를 이제 무시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뭐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개인 기록으로는 전혀 비판할 게 없다. 하지만 팀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사실 또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이 이제 팀운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팀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영국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케인의 무관은 언제쯤 깨질까요? 다음 시즌 바이에른 뮌헨과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케인의 무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